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 전국 정치협상회의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 시즌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중국 무역 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는 가운데 올해 양회 관전 포인트 짚어보고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내신 이태환 명예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와 전인대, 올해 특히 주목받는 이유와 이 행사의 중요성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 특히 더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면은 올해 또 건국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까 계획들이 발표될 수 있고, 특히 중국 경제 향방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여기서 다 결정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요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중국이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시진핑이 19차 당대회를 해서 치르고 나서 사실 작년도에 보면은 이제 집권을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집권 제한 조항이 철폐가 된 당 헌법에서 그런 것이 철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해온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양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화두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인민일보가 그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그 화두로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반부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법치, 세 번째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반부패는 계속되는 캠페인이고요. 예.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을 우선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지난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안정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계속하고 또 세계화를 향한 좀 중요한 법안을 갖다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법 이번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만, 예. 이러한 것들이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 예정된 이 전인대 개막 연설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 목표와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과 포인트는 뭘지, 또 가장 관심이 되는 숫자겠죠. 수치, 네, 성장률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지금 짚어주시죠. 경제 성장은 지난해 6.6% 성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도 작년에도 목표치는 6.5%를 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낮게 네. 책정이 될 것이다. 6%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안정이라는 것이 저속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내건 목표는 고도 성장에서부터 중속 성장이다. 좀 안정 속의 성장이다.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안정인 거와 마찬가지로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를 좀 하향 조정해서 나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또 일각에서는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양회에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중국이 4조 위안의 또 금융정책 이런 양적 완화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경기 부양을 했지만, 이번에 안정을 취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서 예.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도전이 많은데, 갑자기 경기 부양으로 해서 양적인 완화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부양을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는 없다, 선을 긋는 중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군사 굴기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중국의 국방 예상 증가폭도 지금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국방 예산은
사실 중국이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것은 안정화되는 것도 있고 중국의 그 GDP 규모가 워낙 예. 커지다 보니까 절대적인 액수가 크더라도 아, 이제 예. 네, 그것은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물량적인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아주 그 두 자릿수의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주변 특히 타이완 같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또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국내적인 경기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군사적으로는 이번에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지난 주말이었죠.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이제 무산에 그치면서 이 성과 없이 끝난 이 결과에 따른 이 후속 조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중국의 뭐 역할 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중국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리기도 했지만 학자가 이제 평가한 바로는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 네. 이번에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중국이 할 역할이 오히려 커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분석하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반드시 협상이 결렬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이 할 일이 여전히 많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예.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표명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은 앞으로도 특히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모든 절차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거나 시간이 더 지연될 경우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야기도 좀 짚어보죠. 타결의 여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종만부를 치닫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 과연 이번 달 중에는 좀 만날 수 있을지요? 예, 지금 뭐 마라라고로 갈 것이다. 시진핑이 다시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선 관세를 더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추가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따라서 무역 전쟁에서 일단 어떤 정도의 이거 일단락은 지어지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술 경쟁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갈등이 남아 있는데 기술력 경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한 단면을 또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수순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완전한 빅딜이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 이후도 좀 관심입니다. 앞으로 좀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질 거다. 일각에서 이런 시각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좀 일각의 시각들 그리고 패권 경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좀 복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동시에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이 가장 핫 이슈거든요. 기술 이전을 갖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강제적으로 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을 확대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갈등 구조는 단시일 안에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